안녕하세요. 네, 황태장인의 최강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황태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대표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은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대표님부터 이력부터 소개하면은 저희 이승현 대표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생기셨고요. 이제 호남에서 올라와서 이제 자기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하고 차례대로 뒤에 보면 더 있을 건데요. 근데 차례대로 장사에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도 이제 경영학과로 진행을 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직영점을 가지고 있던 아웃백을 취업해서 또 추가로 더 배우고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가 첫 장사를 매장 지하철 앞에서 김밥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벌면서 결국 다른 가게에서 올라가면서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그걸로 또 그 기회를 잡고 돈을 벌고 그래서 결국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신 분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 1억을 모아서 가게를 한 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게 돼서 그때 처음에 알바로 들어와서 지금 8년째 하고 있으면서 팀장직까지 하고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혀 장사의 꿈이 없었는데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한 같이 도전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이콘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매장을 하나를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매장 하나 창업한 다음에 이제 저희랑 같이 매장 직원들과 같이 저희가 총 9개의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늘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로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한테 뭐 1개, 2개씩 해서 이제 맥주집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뭐 전문성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의 노하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한 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가맹점을 저희가 직접 차렸어요. 이제 다른 브랜드의 타 브랜드의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을 직접 차려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대표님과 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또 어떻게 배우는지 점주가 돼서 반대 입장에서 하나씩 배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는 참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라는 거를 직접 가맹 점주가 돼서 많이 느껴볼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프랜차이즈 저희 이제 황태 장인을 다시 만들게 됐고요. 황태 장인도 저희가 맥주집으로만 대략 한 7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뜬금없이 한식집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거기 위해서 거의 강원도에 한 달 가까이 투숙하면서 맛집은 다 찾아다녀보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 가르쳐 달라고 빌고 진짜 부탁하고 가서 맨날 가서 설거지부터 도와주면서 음식을 배워와서 그걸 이제 저희가 서울식으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지금 저희 프랜차이즈 황태장인을 만들어서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저희 법인 저희 법인명 팀워크앤비인데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직영을 한 4개 정도 했을 때 법인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당시에 팀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제일 좋은 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팀워크를 잘 살려서 새로운 브랜드,
만들자는 의미에서 팀워크 앤 B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가장 큰 모토는 저희 법인명에서 녹아 있고요. 일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첫 번째 모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라든가 저희 거래처라든가 같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는 회사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7년째 매장 하나 할 때부터 같이 일하기 시작해서 이제 7년, 8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점장들, 매장의 점장들, 그다음에 뭐 슈퍼바이저, 뭐 이런 각각의 매장에 각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 8년씩 일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뭐 4, 5년씩 일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씩 자기 능력을 올려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맥주와 맛있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포차가 하고 싶어서 포차를 또 만들고, 이제 스몰비어가 하고 싶어서 스몰비어를 만들고, 사실 저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맹점에 대한 목표 없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브랜드들은 매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노세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걸로 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황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직영이 기반이 되는 트레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가장 큰 양분은 직영에서 매장 하나하나에 각각의 관리자들이 있고, 그 관리자들을 키워서 그 다음 관리자가 크면은 그 다음 매장을 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매장을 만들고, 그 관리자를 계속 한 명씩 늘리면서 이렇게 트레인 시스템으로 각각의 매장마다 차장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없을 때에는 서로 또 밀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능력이 있는 뭐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슈퍼바이저라든가 각각의 뭐 재무라든가 이제 그 나름에서 맞는 직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본사로 채용을 해서 이제 다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직영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직영을 한 10년째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물론 디자이너나 이런 좀 특이한 부분들, 메뉴 개발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직영에서 끌어오기도 하지만 또 외부 영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영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내에서 이제 맡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가맹점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 일반적인 매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담당에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매장에서 몸을 뛰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 매장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황태장인인데, 저희 황태장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황태라는 브랜드 잘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게 순댓국집, 저희도 이제 사실 맥주 브랜드를 한 7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맥주 브랜드를 계속 하고 만들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목표가 있긴 했는데, 맥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대를 많이 타고 더 이상 오래가는, 한 10년씩 가는 브랜드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사실 가맹점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은 오래 갈 수 있는 다른 유사 브랜드들이 있지만, 뭐 요즘에 욕을 먹고 있지만 뭐 설렁탕 브랜드도 있고, 최소 10년을 갔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10년, 20년이 갈 수 있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맛있게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한식으로 도전하게 됐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것들, 좀 특이한 걸 좀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맞는 거는 해장에 좋은 거 해서 황태 브랜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렵긴 해요. 황태라는 메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도 독점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그걸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독점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PB 제품을 다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협이랑 업무 제약을 통해서 최상의 황태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 중이고요. 황태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유사 식당 브랜드를 보면은 뭐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 아니면 광우병, 조류독감 등등의 각종 웬만한 브랜드 같은 경우 하나씩 그런 게 끼어 있거든요. 근데 황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기본은 저희가 점심 장사를 가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장일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해장국이라든가 이런 메뉴를 위해서 점심 장사가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저녁 장사,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배달 뿐만 아니라 이제 건어물 저희가 이제 용대리산 형태를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국산 건어물 그리고 뭐 젓갈 그 다음에 양념장 뭐 석박지 등등등을 다 판매하고 있어서 다양한 루트로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는 게 가장 큰 모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절대 많은 인테리어비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고정비가 높아지는 월세가 높아지고 하면은 저희 경영의 악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가맹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최대한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매출을 높게 찍자는 게 가장 저희 모토이고 그래야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가장 큰 매장 같은 경우는 한 6천대 정도 매출을 다 왔다 갔다 찍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천대 중반 정도 매출은 찍고 있고요. 대신 평수는 한 30평대로 가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매장 한 군데 빼고는 최대한 저희 300만 원 밑으로 맞춰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컴팩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점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이제 가맹점주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 가맹점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대상을 통해서 매일 1일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정산할 줄 모르는 정작 돈을 벌긴 버는데 뭐가 어디에 나가고 정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직접 저희가 월 1회씩은 점주랑 같이 정산을 해 봐드리고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해서 진단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파사드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한식적인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위쪽에 기와장 느낌을 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태 등을 통해서 최대한 내부에 여기가 황태집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깔끔한 느낌의 너무 식당 같은 분위기를 안 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원래 맥주집이 전문이라서 좀 모던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1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입구에는 모두 이제 건어물 판매, 건어물 등등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는 뭐 메뉴적인 특성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이런 많은 메뉴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첫 번째 뭐 잘 보이진 않는데 뭐 설렁탕, 해장국, 뭐 순두부, 비빔밥, 그리고 짬뽕 순두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점심 메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같이 와서 아무나 하나씩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냉면, 그리고 겨울에는 굴 메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여름과 겨울도 최대한 편차 없이 높은 수익을 찍으려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 같은 경우도 뭐 보쌈이라든가 지금 전골, 그리고 해물찜 등을 해서 꾸준한 주류 매출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매뉴얼북이라든가 아니면 원가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점주님한테 공개하고 있고요. 이걸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게 말로만 뭐 20몇 프로, 저희 식자재가 30%, 35% 이런 얘기가 아닌 실제 식자재 원가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원재료 황태 값이 좀 있다 보니까 원재료는 38% 약간 높은 편인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를 최대한 파트타임을 점심 파트를 많이 쓴다거나 해서 점심 파트를 뭐 3시간씩 쓴다거나 이런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드려서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에서 절대 높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찾아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료 부분에서 좀 더 낮은 브랜드를 코스트를 낮춰서 이제 최대한의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시면은 아시는 부분이라서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뭐 아직까지 큰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믿고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뭐 계속 발전하고 싶은,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은 맛있다 싶으면은 바로 찾아가서 먹어보고 우리도 이걸 새로 만들려고 해보고, 그다음에 가면 점주님이 아 이런 게 좋다 하더라 또 얘기하면은 우리도 다시 또 가봐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소통할 수 있고 발전하는 브랜드가 되고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IR 공식 질문 4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질문 내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황 태장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이해도 높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 태장인이 점심 매출과 저녁 매출 모두 다 이제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류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피크 타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권에 따라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점심때 매출과 저녁 시간대의 매출 조금 더 이제 주력으로 삼는 시간대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 태장인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오피스 상권에 들어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점심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추가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같은 경우나 저녁 때 같은 비율 같은 경우는 대략 6.5 대 3.5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고요. 뭐 점심 때에 짧은 시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매출의 대부분을 일단 먼저 팔고 스윙 타임을 가진 다음에 저녁 때 추가 매출을 올려서 뭐 하루 매출을 월 평균 한 3,500 정도 찍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대 손님들에 대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되신 걸로 봐서는 또 오피스 상권에 잘 적합한 그런 특화되어져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판매 전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템이랑도 브랜드랑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건어물을 매장에서 직접 이제 판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 건어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까, 전체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좋은 부가 매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태자인 같은 경우는 건어물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저희 콩차를 기본 물로 제공하고 있는데 뭐 콩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낙지젓, 뭐 석박지 등등 매장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장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대략 5%에서 한 7% 정도로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건어물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끼어 있으면은
이제 많은 상승이 일어나서 사실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뭐 한 번에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에 주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평소에는 대부분 뭐 하나씩 두 개씩 사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정도 선으로 사가서 그런 팀이 하루에 한 2팀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 황태라는 게 결국에는 뭐 공산품은 아니다 보니까 명태를 덕장해서 말린 게 황태잖아요. 명태 어획량에 따라서 원가가 좀 불규칙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원가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치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다면요. 사실 저희도 이제 명태 어획량이라든가 현재 명태 같은 경우는 한국산이 없고 다 러시아산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다행히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한국과학수산부에서 명태 양식에 성공을 해서 이제 내년에 한 18년 전부터는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와 있고 그거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이 되면 차라리 더 한국산 명태를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더 원가가 떨어져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운영상에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쭉 직영점 매장을 운영해 오시다가 아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직접 가맹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장점으로 벤치마킹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아 이건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단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치킨 브랜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치킨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치킨 브랜드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라면은 제일 이제 포스라든가 이런 물류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뭐 원팩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물류를 바로바로 주문을 하면은 모든 물류가 한 번에 다 정리가 된다는 그 매장에서 모든 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꼭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그 전에 맥주 브랜드 했을 때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반면에 단점이라고 느낀 거는 이제 모든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첫 번째 수익률. 네, 저희가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가 원가가 제가 점장으로도 1년 넘게 있었는데 한 45%가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인건비랑 뭐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게 한 10%, 뭐 세금까지 제외하고 나면 한 7%, 이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수익률이 안 나오는 브랜드는 하지 말자가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는 슈퍼바이저적인 문제로서 많은 브랜드들이 슈퍼바이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냥 와서 사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그냥 출근 도장만 치고 가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진짜 진단해 줄 수 있는 그 매장의 장점과 단점을 진단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저 운영 시스템을 만들자고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셔서 좋은 본사 계속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황태장인에 대해서 짧은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사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황태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큰 브랜드로 커가지 못했고 아직 황태라는 좀 어려운 이제 아이템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분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명처럼 팀워크로서 이루어진 저희 직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주들 모두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뭐 저희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돈 넣고 돈 뽑아 먹는 그런 가맹점주님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발목만 잡을 뿐이고요.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점주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황 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